이제 비대위 출범의 키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손을 떠나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서 의장은 그동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반대를 해온 터라 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서병수 의장님, 자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상임정국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당헌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과 그 다음에 전국위원회에 올릴 그런 안건을 심의해서 작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이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국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직무대행에게 주는 네. 그런 당헌 개정의 수순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비상 상황이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헌 당규상 보면 최고위원회의 어떤 의결이 있다거나 또는 그 상임정국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소집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여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어쨌든 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여는 네. 겁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임전국위원회도 2번을 우리가 해야 되고 전국위원회도 2번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가에 대한 유권 해석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문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비상대책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개정도 해야 되고 또 비상대책위원장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마다 준비하는 거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정도가 되면 아마도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대체적인 어떤 타임테이블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마무리를 8월 한 12일 정도까지는 별다른 어떤 그 이상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열흘 뒤 정도 되는 건데요. 그때 되면 그러면 비대위원장도 네, 누가 될지를 8월 12일에는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들까지도 임명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온전하게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결론을 내는데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면 8월 12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2일에 예정대로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다 마무리 짓는다면 법적인 하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뭐 이야기 쪽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제 그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리위 징계를 받아가지고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6개월 이후에는 본인에게 이제 옵션이 한 2-3가지가 됩니다. 돌아와서 당대표를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방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만일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제명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 공무원들 같으면 파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권 해석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의 어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어떤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로 몰아가는가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과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그 원인을 없애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당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를 바꾼다든지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회를 우리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지도체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곧 비상대책위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뭐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국위원회의에서 비대위를 네.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질 수도 있는 뭔가 위험성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바입니다만은 어느 분이 이제 그 법률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파면과 같은 효과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네.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당분간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너무 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몰지 말고 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혐의 네. 이것이 빨리 결론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기소가 되면 기소가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소가 되면 당분간은 뭐 정치 생명을 끊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소가 안 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롭게 자기가 우리 당의 상황을 걱정을 하면서 사표를 자기가 내는 것이 당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그 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표를 낼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지도부에서 좀 이렇게 소통, 이준석 대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진전해 나가는 것이 후유증도 없애고 또 국민들 보기에도 우리 당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계속해서 좀 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 전국위 개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는데 친윤 뭐 이쪽에서 빨리 좀 열어달라 뭐 네. 좋게 말하면 설득이고 네. 혹시 뭐 회유나 압박 같은 걸 네. 좀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뭐 회유나 압박을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한 두어 번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은 있죠. 상황이 이래서 비상대책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막 그거는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디까지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당은 당교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맹점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옳고 그른 것을 떠나가지고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약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세심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요 며칠 뭐 이준석 대표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이준석 대표와는 뭐 전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뭐 8월 12일 말씀하셨는데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조기 전당대회로 네.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기약 없이 비대위로 뭐 쭉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결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를 포함을 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당내 5선 중진 의원들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뭐 이제 열흘 정도 팀의 비대위가 출범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뭐 전국의 의장이 아니라 중진 의원으로서 이번 이제 여권이 네. 정권 출범하자마자 지금 당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도 많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서 정권을 잡게 해 주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노력을 하셨나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과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당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중진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꾸려가는 과정이 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작업인 것처럼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좀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정치적이든 정책적이든 간에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당 후사의 자세로 또 이런 분들이 좀 이선에 물러나서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라면 비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이든 해서 이 뭐 네. 흔히 말하는 윤핵관이든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조금 빠져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들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산의 비서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당이라든가 내각에서도 혹시 우리가 국민들에게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언행을 한 적은 없는지, 또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정하는,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통령실 뭐 인적 쇄신이나 뭐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이제 참 난처한 것이 지금 이제 정권 출범한 지가 2개월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막 임명돼 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뛰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좀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내각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지도부가 정말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자세를 바꾸는 그런 처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서병수 네, 감사합니다. 전국위원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